자, 팬분이 만들어주신 피크에 있는 월드컵. 네, 갑자기 이제 저기 잡혔는데, 네, 후보의 비밀번호 들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대 데드셀즈. 네.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게임을 하기 전에 한번 클리어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클리어를 했었던 게임이었는데, 방송상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스토리를 한 번 더 해봐도 괜찮겠다 느낌이 들어서 한 거였고, 데드셀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채팅 치고 계시는 베타님께서 이제 그때 생일 선물 아니면은 뭐 방송 관련해서 선물을 해주신 게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은 게임이었는데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 데드셀즈가 더 길었어요. 그런데 데드셀즈는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고 플레이 타임 60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플레이 타임 60시간이 넘었는데 메인 게임으로 들고 오기에는 상당히 빡센 게임이었습니다. 네. 다크 소울보다 얘가 더 시간을 더 썼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한번 클리어를 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이제 엔딩을 낸 거죠. 제 스스로 엔딩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그 엔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잡고서 엔딩을 냈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거 하기 전에도 선물 받는 게임은 가능한 방송에서 한다는 주의가 있었는데 선물을 받은 게임이라고 무조건 클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선물해 주신 분도 만족을 하셨고 저도 게임을 즐길 만큼 즐겼다고 했기 때문에 데드셀즈를 보내줬습니다. 네. 개인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베스트 게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베스트 방송 컨텐츠라고 했었으면 이쪽이 올라갔을 거예요. 선물 받은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방송 컨텐츠로서 나락이었거든요. 시청자도 얼마 없었고 유입도 하나도 없었고 뭐 하는데 방송적으로 뭔가 의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방송적으로 보면 이거는 감점이긴 한데 게임으로 따지면 전 얘한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얘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2번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도 그렇고 얘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 닥터 대 슬레이더 스파이어. 이거는 리듬 닥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얘를 아직까지 엔딩을 못 봤어요. 2021년 베스트 게임인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있는데 얘를 아직까지도 엔딩을 못 봤어요. 토요일에 로그라이크 부르만 하다가 토요일에 열심히 로그라이크 부르만 하다가 여기서 한계에 봉착해서 그 조금 전에 그 스케줄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게임 하나, 화요일, 목요일에 게임 하나, 그리고 토요일에 로그라이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게 얘랑 엔터 더 원전이었습니다. 네. 시기가 와가지고 한계에 부딪혔고, 또 굳이 그런 그 로그라이크 게임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탈락을 시켰고, 이후에 땜빵 게임으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었어요. 네. 너무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따로 이제 제가 진엔딩까지 컨텐츠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비운의 게임입니다. 아직까지 클리어를 덜 했었던 비운의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자, 둠 이터널 대 하데스. 자, 요 하데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이 게임이 재밌다고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로그라이크 게임을 많이 했었을 때 이 게임이 재밌다고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고 둠 이터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바뀌었었죠. 8월달에 컴퓨터를 방송용 게이밍 노트북에서 방송용 컴퓨터 제대로 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바꾸면서 사양이 올라가면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얘는 기존에 한번 플레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용량이 부족했어요. 노트북의 용량이 부족해서 플레이를 못했었던 비운의 게임이었다가 이제 컴퓨터를 바꾸면서 컴퓨터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 컨텐츠적으로는 개신망했습니다. 네. 컨텐츠적으로는 개시폭망이에요. 둘 다 폭망이에요. 컨텐츠적으로는 둘 다 폭망이에요. 이거 했을 때 봤었던 사람이 아직 남아있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봤었던 사람이 이걸로 유입된 사람이 있냐 그러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게임이나 갓게임을 고르라는 건데 하데스 로그라이크 게임이고 뭐 다회차 편성도 있긴 하지만 특정 기준을 지나가면 스토리가 너무 난해해집니다. 네. 한 번 깰 때마다 뭔가 아이작 같은 느낌을 줘요. 아이작은 그 스토리가 난해한데 거기까지 운빨이라는 게 좀 많이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작이 운빨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운빨을 통한 뽕맛이 있어요. 운빨을 통한 뽕맛이 있고 그 뽕맛이 있는 타이밍에 엔딩을 딱 보여줘요. 뽕맛과 엔딩을 보여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이작이었는데 얘는 뽕맛이 없는데 얘는 뭘 먹든 뽕맛이 없어요. 뽕맛이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뽕맛이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뽕맛을 느끼고 나서 엔딩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뽕맛이 없는 상태에서 엔딩을 보면 엔딩도 찝찝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둠을 올리고 싶어요. 둠 재밌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둠이 좀 시원시원한 액션이 있어가지고 둠을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다키스 던전 대 컵헤드. 맞아,
다키스 던전이 2021년 게임이긴 합니다. 왜냐면 1월달이었으니까. 12월 말부터 1월달에 넘어오기 때문에 다키스 던전이 1월달 게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컵헤드. 제가 했었던 게임 중에서 내가 내 게임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해준 게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베스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보고 얘네 둘한테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비슷한 점수를 주겠어요. 얘 제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8.9점은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0점 만점에 8.9점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최종 보스를 깼는데 너무 흥이 식었어요. 최종 보스를 시작하고 30분 만에 최종 보스가 다 잡았어요. 다키스 던전이 후반에 던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최신문 던전이. 그런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1티 했겠어요. 네. 심지어 마지막 보스는 이거를 못 깨는 경우도 있다. 얘가 이제 기믹을 모르면 못 깨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운이 따라줘가지고 자힐이 되고 회복이 가능한 성녀랑 자힐이 가능한 납병이가 남아가지고 걔네 둘 가지고 보스를 썰었습니다. 네. 그죠? 비교적 이지 모드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노말 모드를 가고 싶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노말 모드를 할 거냐? 그럼 내가 다키스 던전 스트리머를 했지.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접었죠. 그렇게 접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게임에 들어가는 거고, 컵헤드는 킹다이스를 얘도 그런 30분 만에 보스를 잡은 게 있어요. 근데 걔는 부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컸었던 킹다이스라는 그니까 최종 보스 직전에 있는 보스가 있는데 걔를 그 전날에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전날 트라이까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 시작하고 30분 만에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데몬까지 깔끔하게 잡아서 3시간의 엔딩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컨텐츠 기준으로 컵헤드를 올리겠어요. 방송 컨텐츠적으로 제가 다크 소울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게 컵헤드였고, 또 분명히 다키스 던전도 재밌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을 일일이 제작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 만약에 다키스 던전 후속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이 방식 그대로 나와가지고 후속작에서 뭐 다른 필드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했다 그러면 안 할 생각인데, 얘는 같은 캐릭터들의 다른 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그러니까 게임 전체가 지금 다키스 던전 2에서 뒤집어졌는데 그게 아닌 이상 2가 나왔어도 안 할 게임이었는데 얘는 그렇게 구성이 비슷했어도 얘한테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전 얘를 올리겠습니다. 페이퍼 플리즈 대 컨트롤. 자, 얘네 둘 다 마찬가지로 방송적으로 신망한 컨텐츠였어요. 뭐냐, 컨트롤. 그냥 하루 종일 어지러웠고요. 하루 종일 스토리가 난해했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얼굴이 그냥 빨간색 조명이 있어요. 빨간색 조명이 빵 터지고 나서 뭔지 모르겠는 괴물들이 있는 걸 염력 아 죽었네? 다시 가. 그래서 염력 아우 머리야. 염력 깼네. 예. 이게 다예요. 그에 비해서 페이퍼 플리즈는 그게 있어요. 페이퍼 플리즈는 동무 류꽃네라오라고 이제 문화어 패치가 있었는데 나름 잘 살려서 했었습니다. 제 나름. 동무 각시탈이라고 아십니까? 네, 각시탈을 여름으로 찾아봤는데 우리의 수정동자들 이빨을 내미는 더러운 호랑이 새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문화어를 쓰면서 제 나름의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해서 사운드를 채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똥개보다 당연히 페이퍼 플리즈를 올리겠습니다. 네. 컨셉이라고 재미가 있었어요. 갈틱폰 합방용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스트리머분들과의 대규모 합방을 할 때 했었던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기존의 합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거의 아가리 여물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을 꾹 닫고서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맞춰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막 굳이 막 그렇게 막 자리 하나를 잡으려고 안 하고 대규모다 보니까 굳이 자리를 잡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원 채우려고 한 느낌이었었고, 스타듀밸리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넘게 신세를 졌었죠.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저스 채팅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스 채팅을 해야겠다. 저스 채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 중간 과정에 도움을 많이 준 게임이고, 엔딩을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긴 했지만 제 나름의 만족할 수 있는 엔딩을 가지고 끝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힐링도 받았고. 스타듀밸리 올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대 오모리. 자, 상당히 센 애들 둘이 붙었어요 지금.
상당히 센 애들이 붙었는데 얘는 거의 2달을 우려먹으면서 제가 방송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했고 빡칠 때는 다 빡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어야 됐어도 의무적인 게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컨트롤이라는 게임하고 다른 찌꾸르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둘 다 선물 받았어요. 같은 사람을 선물 받은 건데 얘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다 뒤져가는 감성을 살렸어요. 이때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아까 그 컨트롤로 머리가 많이 아팠고 그거 말고 다른 좀 별로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못 들을 법한 게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울었습니다. 네. 제가 이 게임을 하면 마지막에 울었어요. 진짜로. 만약에 내가 캠을 켜고 있었으면 내가 흐느끼는 게 다 보였을 거야. 만약에 나보고 이 게임 엔딩을 지금 당장 보라고 한다면 나 지금도 울 자신 있어요. 지금도 살짝 그 음악 소리가 들려. 그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같이 치는 그 연주의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진짜 깬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머리에 여운이 남아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머리를 올리겠습니다. 캠 안 껴 정말 아쉬웠는데 눈물을 흘렸던 게임이었어요. 자, 하프라이프 시리즈 대 홈 스위트 홈. 자, 요것도 바로 결정을 낼 수 있는 거 하프라이프인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방송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게임이 아니었어요. 하프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 시청자가 한두 명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엔 다 원판하고 나갔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프라이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설의 더빙을 들었다라는 것 정도밖에 의의가 없는 게임이긴 합니다. 그 시절 갓게임이고 그 시절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갓게임이라는 소리를 들을 법도 하지만 확실하게 불편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멀미가 있었다. 하프라이프2의 멀미가 되게 빡세가지고 멀미약까지 먹으면서 게임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보단 나아요. 왜? 얘는 공포게임인데 불합리해요. 공포게임이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공포게임이 무섭다?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공포게임이 안 무섭다? 그 이외의 다른 게임들. 근데 공포게임이 불합리하다? 예. 다음 스토리가 나왔는데 다음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떡밥이 하나도 안 풀렸어요. 떡밥을 하나도 안 풀어놓고 공포감이랑 공포감은 아무거나 조성을 못한 채로 짜증나는 기믹들만 열심히 채워놓고 나는 말 그대로 불합리한 공포게임이었어요. 공포게임 중에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온 건 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를 올리겠습니다. 자, 시프 시뮬레이터 대 오리와 눈먼 숲. 오리 1이니까 오리와 눈먼 숲이죠. 전 개인적으로 오리와 눈먼 숲을 올리고 싶은 게 시프 시뮬레이터도 분명히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얘들은 AI의 하자가 있어요. 분명히 얘는 그게 있어요. 차를 일일이 분해해서 팔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보석을 일일이 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거 일일이 해킹해서 팔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빼와서 그런 미션을 하는데도 경찰이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그런데 이 게임에 아주 큰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AI가 하자가 있어요. 경찰 놈들은 집에 있는 옷장에만 숨어 있어도 안 못 찾아요. 네. 집에 있는 옷장에만 숨어도 경찰은 못 찾아요. 결승 있는데 보이는 것 같다고? 오리 1, 2랑 붙는 건가? 아무튼 간에. 예. 집에 있는 옷장에만 숨어 있어도 경찰이 못 발견해요. 그리고 굳이 후반에 총을 쏘는 애들이 있지 않는 이상 얘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훔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난 집에 침입하게 돼요. 집에 침입하는 것도 어느샌가 그게 고착화가 돼가지고 고착화가 돼서 이 집에 침입할 때는 이거 해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루트가 나오고 그리고 엔딩이 애매한 구간 이후에 더 스토리가 있는데 그 구간까지 털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얘는 그만뒀었어요. 그에 비해서 올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갓겜입니다. 이거는 유입도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몇 달 동안 안 오셨어요. 유입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유입 한 명은 몇 달 동안 안 하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얼굴 한번 내비치시고 난 다음에 채팅 한번 띡 치시고 난 다음에 안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일단은 이 게임 포함해가지고 정말 오리라는 장르가 있다고 봐도 될 정도고 오리가 정말 진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지 말고 직접 플레이를 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그래픽도 예쁘고 플레이를 하는데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네 그런 삼박자가 다 때려 맞았던 상당히 갓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올리겠습니다. 오리랑 오모리만 붙는다고? 말 되는데. 자, 하스스톤 대 서브나우티카.
하스스톤은 지금도 땜빵 게임으로 쓰고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스스톤 전장이죠. 정규는 하려고 했다가 너무 역같아서 정규는 접었고 전장을 이제 땜빵 게임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을 할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그게 있죠. 제가 유일하게 하는 비교적 메이저 부류 게임인 거죠. 항상 스팀 게임, 마이너 게임 이런 부류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이랑 비교하면 다르죠.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이랑 비교하면 다른데 그런 마이너한 게임 부류가 아니라 좀 비교적 메이저한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게임인데 얘는 그냥 땜빵 게임이에요. 솔직히 다른 게임에 들어와도 별 문제 없는 포지션인데 서브노티카 제가 빌로우제로 나온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 없을 때 하는 느낌이 센 거고 얘는 제대로 된 컨텐츠 느낌이 있었어요. 얘도 그 무리를 해서 엔딩을 봤었어요. 원래 얘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은 얘가 마지막에 엔딩을 무리를 해서 봤어. 새벽 2시인가까지 얘를 플레이를 하다가 합방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파스모포비아 합방이. 그래서 파스모포비아 합방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남았겠거니 하고서 새벽 1시에 이제 엔딩을 봐서 새벽 2시엔가 방송을 껐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에 방송을 끄니까 뭔가 컨텐츠로서도 애매한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 서브노티카를 즐겁게 같이 봐왔었던 사람들도 그 엔딩을 제대로 못 본 느낌이 있고 또 엔딩을 봐도 뭔가 찜찜한 그 느낌.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1시간 정도 걸려서 엔딩을 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45분 정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커맨드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파밍 변태라는 하나의 커맨드가 탄생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 게 있었어요. 후반 자원이 있었는데 리튬, 다이아몬드 뭐 이런 후반 자원들이 있었는데 그걸 쓸데없이 많이 모았어요. 파밍 변태인가 그럴 거야. 그런 쓸데없는 자원들을 거의 꽉꽉 채워서 했을 거예요. 그거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자원들을 거의 상자 2상자씩 빡빡 했을 거예요. 2상자씩 꽉꽉 때려 넣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2상자씩 2상자씩 꽉꽉 때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을 필요도 없는데 가가지고 채우고 해가지고 거의 2박스를 채웠을 겁니다. 이것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컨셉 아닌 컨셉. 지금 다크소울이도 이 컨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유지비 되죠. 뭐냐면은 이 다음에 무명왕이랑 라스트 보스 할 때는 게임에서 내가 파밍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파밍을 할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보스를 도전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그 컨셉을 세게 뚜렷하게 만들어준 게 서브노티카니까 서브노티카 올리겠습니다. 료또파군요. 료또파군요. 료진 또 파밍. 자, 왼쪽 원스텝 프롬 에덴, 오른쪽 도롱락. 그 원스텝 프롬 에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오리 시리즈에 유입되셨던 분이 선물해 주시고 가신 게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팔로워 목록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요거는 제가 클리어까지 딱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캐릭터를 클리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아이템을 써서 해본다라든지 가능한데 엔딩을 30분 만에 봤어요. 이것도 엔딩을 30분 만에 보고 그 다음에 30분 만에 보고 나서 이걸 적기엔 애매한데?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엔딩을 봤어요. 다른 캐릭터의 엔딩을 2번을 봤기 때문에 와 이거 이 이상 끌고 가기엔 애매하다. 이 이상 끌고 가기에는 컨텐츠로서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걸 할 때 이거 선물해주신 분은 안 봤어요. 이걸 선물해주신 분은 내가 이거를 꼬박꼬박 하는데 안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컨텐츠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엔딩을 2번을 보고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에 비해 도롱다크 요것도 아직 덜 끝난 게임이에요. 도롱다크 자체는 생존 모드보다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에피소드 스토리 모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스토리 모드 1, 2, 3 근데 최근에 에피소드 4가 나왔고 에피소드 5가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이거 에피소드 5까지 나오고 나면 다시 부활시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더롱다크를 좀 올리고 싶어요. 파밍하다가 엔딩은 방송 시작 후 30분에 본다 그런 징크스가 생겼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연습하다가 방송 시작 후 30분 만에 엔딩 보고 2시간 후에 또 엔딩 봤어요. 엔딩을 2번 봐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스텝 프롬에는 재밌긴 했지만 얘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에피소드 4, 5 그리고 에피소드 4, 5로 끝내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아마 이게 겨울 시즌에 만약에 에피소드 5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에피소드 4, 5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모드까지 이번에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로서의 가능성도 그리고 뭐 게임의 앞으로의 진행 관련된 것도 도롱다크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도롱다크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리 2 대 굶지마. 자, 요것도 둘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의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오리 시리즈 연장이라서 아직까지도 갓게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방송 컨텐츠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굶지마 같은 경우에는 굶지마 그 싱글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별게 없었어요. 그거는 뭐 유입도 특별히 없었고 뭐 끝까지 깨지도 못하고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롤, 뭐 이런 것 마냥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가능한데 그걸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심지어 투게더랑은 달랐어요. 굶지마 투게더랑도 달라가지고 결국에 굶지마는 그 이 돈스타브는 솔로 게임은 포기를 하고 멀티 게임은 6개월간의 6개월 아니 3, 4개월 4개월 정도의 장기 합방용으로 사용됐었던 게임이었죠. 방송적으로 봤을 땐 돈스타브가 훨씬 더 큰 그거를 준 게임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합방을 주최를 하고 그 합방을 매주마다 콘텐츠를 계획을 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콘텐츠를 행하고 그 콘텐츠에 이어서 뭐 이제 뭐 케미 같은 것도 살펴보고 대화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한 분이 환웅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제가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하나 아직 참여할 계획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연도 생긴 그런 방송 콘텐츠적으로 이쪽에도 유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베스트 콘텐츠로 들어간다면 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얘에 비해서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돈스타브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베스트 게임이기 때문에 5위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이시 던전 대 심즈4. 요것도 좀 애매한데 심즈4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의문인 점이 있어요. 뭐냐? 이거 한다고 팔로우 했어도 외국인 시청자가 아직까지도 팔로우를 안 빼고 있어요. 이거는 끝나고 접고 얼공까지 하고 다른 게임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외국인들은 날 팔로우하고 있어요. 왜? 심지어 이거는 어떻게 컨텐츠를 정확하게 끝낼 방법도 없었어요. 얘는 계속해서 이제 대를 잇고 아이를 들여오고 그 아이가 또 살고 아이가 살고 이런 식으로 심 포인트를 벌고 그 심 포인트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영위해가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컨텐츠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할까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확장팩이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확장팩 모든 확장팩을 다 사서 했었으면은 이 대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저 대에서는 저런 컨텐츠를 그리고 이 대에서는 뭐 이런 캐릭터를 저 대에서는 저런 캐릭터를 이런 패션을 저런 행사를 이런저런 거를 다 해봤을 텐데 확장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즈포만 딱 해버리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장팩을 살려고도 고려를 했어요. 그런데 확장팩을 살려고 하면 얼마가 드냐? 6, 70만원이 들어요. 이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기려면요 거의 인생 하나 때려박아야 됩니다. 6, 70만원이 들어요. 게임에 있는 모든 DLC를 구매하는데 6, 70만원이면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로 내 메인 컨텐츠가 돼야 돼요. 나 앞으로 심즈 스트리머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 할 거 없을 때 하스스톤이 아니라 할 거 없을 때 심즈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심즈가 나 주는 만족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게임을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제 캐릭터를 만들고 제 캐릭터랑 다른 캐릭터가 결혼해서 나왔던 이제 제 딸이죠. 이 심즈 내에서의 제 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를 사귀고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빌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요. 우리 딸이었는데 딸이 여자애랑 만나네?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절친으로 놔두고 남자친구랑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다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어디 클럽을 다니고 여자한테 쪽대고 이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딸을 너가 쳐다보내 줄 수 없어! 차라리 사이좋은 친구랑 연인을 맺어라. 차라리 살아가는 친구랑 연인을 맺어라. 그래서 여자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딸이랑 이제 우리 딸이랑 우리 새아가가 이제 동성 결혼을 해서 이제 엔딩을 맺었죠. 그렇죠. 메인 게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DLC로 파는 느낌이라서 그런 식으로 엔딩을 맺었던 게 좀 웃기긴 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이시 던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할 때 재밌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플레이할 때 정말 재밌었는데 방송 콘텐츠적으로는 얘를 깼다가 못 깼다가 어디서 막혔다가 얘를 했다가 안 했다가 얘를 돌렸다가 딸을 돌렸다가 왔다 갔다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1, 2, 3, 4, 5, 6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1, 2, 3까지는 정말 재밌고 새로운 기믹이었는데 4, 5, 6이 그거야, 돌려막기였어요. 4, 5, 6이 너무 돌려막기였어요. 4, 5, 6이 너무 돌려막기여서 이게 좀 아쉽다.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쉽다. 재미가 없었다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게임적으로도 컨텐츠적으로는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게임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던져 재밌었습니다. 60초 대 블라스퍼머스. 60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엔딩을 다 보진 못했어요. 60초 대 엔딩을 다 보진 못한 친구인데
얘도 땜방캠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3시에 방송을 켰을 시기에 3시부터 5시까지 60초, 5시부터 7시까지 뭐 2부 게임 아이작, 뭐 7시부터 뭐 메인 게임 10시까지 뭐 이런 식의 3부 게임을 할 때 필요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60초가. 그런데 결국에는 얘도 이벤트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운빨이 너무 많고 내 드립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많았어요. 내 드립에 인해 좌지우지되는 게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플롯이 겹치고 얘를 할까 쟤를 할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가 많아서 시청자로부터의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고 이런 어퍼런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빡센 거예요. 나 혼자 콘텐츠로 진행하기엔 너무 빡세가지고 중간에 끊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블라스퍼머스. 얘도 교황님을 제가 뻘짓을 안 하고 있었으면 교황님을 1시간 만에 잡았죠. 얘도 라스트 보스를 1시간 만에 잡고서 씨발 일 났다 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일부러 이거 얘 잡으면 1시간 만에 잡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다른 뻘짓까지 하고서 돌아와서 1시간 만에 잡았어요. 네. 얘를 잡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게임적으로의 재미는 전 블라스퍼머스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60초는 플롯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다회차 플레이를 요구하는 게임이에요.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란 뭐가 필요한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을 할지 여기에 집중을 할지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엔딩을 보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게 반복되는 플롯이 되다 보니까 질환감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얘는 선형적인 스토리라 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적으로는 블라스퍼머스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스트 펑크냐 이터널 리턴이냐. 자, 프로스트 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유입되신 분들이 있어요. 방송적인 컨텐츠 이걸로 유입되신 분이 있고 이터널 리턴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굳이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롤을 원래 이제 보통 그 합방 같은 걸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뭐가 나오냐? 롤, 배그, 뭐 오버워치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롤은 서버가 달라서 불가능했고 오버워치는 같이 하기에는 뭔가 다른 팀원들이 3명이나 했기 때문에 반반이라서 애매했고 또 배틀그라운드도 1명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럼 3명이서 진행할 수 있는 스쿼드 게임 중에서 쓸만한 게 뭐 있냐? 이터널 리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합방 땜빵용 게임이었기 때문에 컨텐츠로서의 가치도 없었고 게임 자체가 재밌었냐? 게임이 재밌었으면 내가 이걸 땜빵 게임으로 쓰고 있었겠죠. 그죠? 게임이 재밌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땜빵 게임으로 쓰고 있었겠죠.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프리스터 펑크를 올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이 노동자 씹새끼들이라고 했었어요. 이걸 오늘 안에 고치지 않으면 내일 세계가 멸망할지도 몰라! 근데 6시네. 집에 가야지. 6시라고 집에 가? 내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세계가 멸망하는데? 6시인데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개새끼네! 아니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고! 개새끼. 아니 세계가 멸망한다고! 개새끼. 일단 가서 일해! 이 개새끼. 더러운 노동자 새끼들. 더러운 노동자 새끼들.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과 리그 오브 얘는 게임성으로 따지면은 비슷해요. 네. 게임성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네. 게임성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슷해요.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 인기가 있을 법한 게임이기도 해요. 네. 인기가 있을 법한 게임이고 충분히 마이너 중에서 메이저고 머동님이라든지 이런 아이작 고정 스트리머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압니다. 실제로 인방 초기에 많이 사용됐을 정도의 컨텐츠고 롤 정도로 방송 내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얘는 기존에 땜빵 게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자체 충분히 재밌게 즐겼어요.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레펜탄스로 넘어가면 난이도가 너무 올랐어요. 리펜탄스로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기존이 이런 식의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뭐 리버스, 애프터버스 플러스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리버스, 애프터버스 플러스 리펜탄스. 기존에 애프터버스 플러스까지 하고 싶으면 돼요. 근데 리펜탄스가 되니까 진행이 안 돼요. 기존엔 뭔가 좀 재미를 보면서도 템이 잘 뜨면은 이게 됐어.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템이 잘 떠도 이건 안 돼요. 애초에 템이 잘 뜰 확률로 줄어들고 템이 잘 떠도 이건 안 돼요. 템이 잘 뜰 확률도 없지 템이 잘 떠도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롤을 올리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버에도 올라와 있고요. 영상이 2개인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겪은 경우 케이스만 따지면은 약 10회 정도가 됩니다. 제가 세봤는데.
한국인들끼리 패드립을 하질 않나? 한국인들끼리 패드립을 띄워서 일본인들끼리 패드립을 하지 않나? 중국인들끼리 싸우고 있질 않나? 중국인들끼리 싸우고 있질 않나? 일본인 한 명이 한국인이 족같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질 않나? 한국인 자살을 하고 나한테 도배를 보내질 않나? 일본 롤 서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고 롤 자체에 대한 수요도 없고 내 방송에 롤 자체에 대한 수요도 없고 또 롤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그런 재미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기 때문에 롤을 아예 배제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롤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까지 롤을 안 할 정도로 롤 자체를 아예 배제를 했어요. 인생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롤을 하는 경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롤이라는 수단이 아닌 이상 안 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베스트 게임이니 그래도 롤이 올라간다는 게 킹받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이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은 갓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갓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갓게임이 될 수가 없는 물입니다. 롤이 올라갈 수 없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 게임성 높아. 재미를 줄 수 있어. 반복적으로 플레이해도 전혀 질리지 않아. 세계에 수많은 저들이 즐기고 있어. 그런데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은 아니야. 그렇죠. 리펜더스 포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자, 오리 1, 2가 붙었어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모롤이랑 똑같습니다. 네. 얘도 갓게임이고요. 얘 후속작이기 때문에 갓게임이에요. 네. 얘네 둘은 붙여도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공동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얘네들 하나로 묶여도 의미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스토리에 감동까지 추가했다라는 거는 오리와 도깨비불이 있다고 봐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리 1에서는 이제 오리라는 이제 정령이 나타나서 이 숲에서 이제 활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로, 숲 자체에 활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리 그 도깨비불에서는 숲의 활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숲에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숲의 활기에서 이 숲을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숲의 시작을 알렸어요. 네. 이쪽이 훨씬 더 감동이 있었고, 기믹적으로도 이쪽이 다행했고, 저는 이쪽을 올리겠습니다.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리 대 오모리. 야, 이거 거의 결승이에요. 자,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말 즐겁게 즐겼던 말도 안 되는 게임. 그런 스토리, 그런 플레이적인 요소 싹 다 갖다 치우고 나서 스토리 하나만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게임. 만약에 여기서 2021년 베스트 게임을 한 번 더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리를 한 번 더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오모리 분명 스토리가 제 가슴에 꽂히는 게 있고 분명히 스토리에 있어서 감동이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더 봐도 저는 울 자신이 있어요. 스토리를 한 번 더 봐도 그 스토리 흐름대로 몰입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울 자신도 있어요. 그 정도의 스토리 감동을 주었지만 베스트 게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성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도 스토리에 감동이 없었냐라고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스토리에서의 감동 점수는 얘가 낮지만 전체 게임이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 오리가 이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스타듀밸리 대 리듬닥터. 분명히 미래가 보이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 게임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제가 리듬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더 댄스 오브 파이어 앤드 아이스도 제가 하고 싶어서 산 것도 있긴 하지만 방송 컨텐츠적으로 유의할 것 같아서 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리듬 게임은 얘가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리듬 게임은 얘가 전부예요. 리듬 닥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스타듀밸리 만약에 이런 부류의 게임이 하나가 더 나온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치유받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스타듀밸리 올리겠습니다. 자, 2021년 료진의 베스트 게임 결승전. 자, 우승까지 올라온 건 오리와 도깨비불 그리고 스타듀밸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둘 다 절대 손색 없는 게임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4강부터 나오는 8가지 게임들은 올해 있어서 플레이했었던 게임들 중에 정말로 제가 많이 즐겼었고 또 뭐 실제 여기 올라온 게임들 중에서 초반에 떨어졌었던 몇몇 게임들을 제외하면은 정말 즐겁게 즐겼었던 그런 게임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게임의 즐거움, 네,
방송에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구나. 방송을 신경 안 쓰고 게임 자체를 풀로 즐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심게 해준 건 오리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베스트 게임은 오리와 도깨비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021년 요즘 베스트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게 해주신 시청자 한석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요번 주 주말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안녕!